안녕하세요. 조준표입니다. 오늘은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을 갈 것이냐, 인서울의 명문대학을 갈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입시 커뮤니티 사이트에 종종 올라오거든요.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기준을 정하는 데 사용하시라고 오늘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과학기술 특성화대학 현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서울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울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탑티어의 대학들도 다 서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은 다 지방에 위치를 하고 있죠. 나라 입장에서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특성화대학을 특수목적대학을 만들어야 되는데 서울에 위치하면서 많은 지원을 하게 되면 서울에 있는 기존 대학들을 고사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토의 균형 발전도 꾀하면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또 찾고자 지방에 위치를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스트는 가장 오래됐죠. 1971년에 서울에 있다가 대덕연구단지가 생기면서 대전에 대덕연구단지 생기면서 이전을 대전으로 했죠. 카이스트가 있고요. 광주에는 쥐스트, 울산에는 유니스트, 대구에는 디지스트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텍은 좀 성격이 다르죠. 이거는 정부 주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큰 업적을 만드신 포스코를 설립하신 분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그런 대학이죠. 사립대학이지만 워낙 카이스트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쪽을 리딩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이라고 우리 같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생긴 켄텍이라는 대학이 전남 나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들은 조금 성격들이 서로 다른데요. 카이스트, 쥐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는 별도의 법령에 의해서 만든 대학이지만 주무부처가 과기정통부 소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포스텍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관장하는 그런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늦게 생긴 켄텍은 역시 별도의 법령에 의해서 만든 대학인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부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시에서 수시 6회 지원할 때도 교육부는 6번으로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어서 포스텍은 6회 지원에 들어가지만 카이스트 포함한 이 과기정통부 소속의 대학과 켄텍은 교육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너무 외진 곳에 위치를 하게 되면 또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광역시 중심으로 배치를 하고 있고요. 또 광역시가 아닌 포항, 나주에 있더라도 다 보시면 알겠지만 눈치채셨겠지만 다 고속철이 가는 곳에 이런 학교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우수 학생을 유치하는데 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학교들에는 국가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서울에 있는 대학이냐 많은 지원을 받는 대학이지만 지방에 있는 대학이냐 이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되게 되는 거죠. 자, 이 대학들을 우리 수만이나 오르비나 뭐 이런 많은 입시 커뮤니티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석가포를 하나로 묶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탑티어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도 미시적으로 보게 되면 서울대 눕공하고 카이스트를 합격하면 서울대를 가고 서울대 낮공하고 카이스트를 합격하면 카이스트를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새로 생긴 과기특성화대학은 무슨 기준으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서성한급이다. 이런 얘기들을 입시 커뮤니티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얻을 때는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곡된 정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입시 커뮤니티에서는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 약간 과소평가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공계별이나 뭐 이런 이공계 중심의 입시 커뮤니티에서는 그런 일이 좀 적지만 많은 이제 종합적인 그런 입시 커뮤니티에서는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렇죠? 일단 종합대학이 아니잖아요. 문과가 없습니다. 이런 카이스트 포항공대가 연고 앞에 있는 것을 연고 대학생들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문과 입장에서는 이 카포 과기 특성화 대학이 없으면 사실 자기가 훨씬 더 앞인데 자꾸 중간에 뭐가 끼어드는 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입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문과 학생들이 없는 대학들은 과소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인원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4천 명, 5천 명씩 뽑는 그런 종합
융합대학이 아닌 그런 아주 많이 뽑아야 카이스트처럼 950명, 1000명을 뽑는 이런 게 과기 특성화 대학 중에는 큰 대학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데서는 굉장히 이 입지가 말소리가 작아서 과소평가되는 경향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참 이거 다 좋은 대학들이거든요. 이런 서열을 정할 필요도 없이 다 사회 나가보면 아무도 뭐 차이를 두지 않는 그런 좋은 대학들이 여기에 이름이 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도 나지 않는 이 대학들 사이에서 억지로 한 칸 위의 대학을 가려고 자기 어떤 진로 결정을 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나한테 얼마나 진정 도움이 되는 대학인가 이런 걸 고려해서 좀 고르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저는 학생들한테 평소에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조건으로 대학을 선택하십니까? 대학 선택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죠. 내 적성에 맞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과를 가야 되는 거죠. 내 취향에 맞아야 됩니다. 공부하는 게. 교육의 질이 중요하죠. 시설이 좋고 교수가 수준이 높고 그리고 1인당 나한테 투여되는 교육비가 얼마나 많은가 이거에 따라 교육의 질은 굉장히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따지셔야 되는 거고요. 또 사회 진출할 때 내가 이 대학을 졸업해서 얼마나 취업이 잘 될 것인가 취업률만 좋은 게 아니라 너 취업의 질이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좋은 회사에 좋은 연봉을 받고 가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또 많이들 얘기하는 게 동문파워입니다. 내가 졸업하고 얼마나 선후배 간에 유대가 끈끈한가 선배가 얼마나 날 잘 끌어주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지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걸러 들으시면 됩니다. 라떼는 말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대학 선택할 때 지워야 되는 것은 선후배 간의 역사가 깊어서 선후배 간의 관계가 끈끈하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문과 쪽은 그럴 수가 있어도 이과 쪽은 이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히려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금기시하는 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냥 선배를 우리 회사에서 만나면 후배가 신입사원 들어오면 한때 좋은 시절을 기억하게 만드는 공유하는 그런 존재일 수는 있으나 일은 엄격하죠. 후배라고 밀어주고 후배라고 실력이 안 되는데 뽑아주고 이런 일은 내 인생까지도 망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런 예전에 선배들이 얘기했던 기성세대가 얘기했던 동문파워 이런 것들은 가장 고려 대상에서 빼시면 되는 얘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성을 고려를 하셔야죠. 등록금, 장학금, 그리고 거주비, 먹고 자고 하는 이런 비용들이 사실은 등록금보다 훨씬 많이 들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의 경제적 환경에 맞게 얼마나 좋은 학교인가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내 적성에 맞을 것, 교육의 질이 우수할 것, 사회 진출이 용이할 것, 그 다음에 경제성이 좋을 것 이런 것들이 대학 선택의 조건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대학 등록금이 얼마쯤 될까요? 인서울에서 공부하는 것의 가치를 살펴보기 위해서 올해 대학 등록금을 따끈따끈한 거죠.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2025년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친구들의 등록금인데 역시 서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쌉니다. 서울대학교가 좋은 것은 뭐죠? 요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적성은 이제 맞다고 치면 교육의 질, 사회 진출 이런 것들이 다 서연고, 서성안까지 다 같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되죠? 요 대학 중에 가장 싼 대학이죠. 경제성이 좋은 대학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은 공대 신입생이 이번에 299만 8천 원이 등록금입니다. 서울대 등록금 300만 원이 살짝 안 되죠. 그런데 서울대도 많이 오른 게 2년 전에 생긴 첨단 융합학부 공대로 분류가 되지는 않고 별도의 학부로 분류를 하지만 요거는 370만 원 정도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370만 원.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의 올해 신입생, 고려대학교는 자료가 막 옆으로 길게 돼 있어서 제가 공대만 잘라놨거든요. 고려대학교 공대가 올해 신입생이 532만 원, 요것이 이번에 내고 들어가는 그런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세대학교는 공대가 둘로 나눠서 공과대학 중에 인공지능 융합대학 첨단 컴퓨팅 학부는 508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융합대학의 첨단 융합공학부는 753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
이과 쪽에서는 언더우드 국제학부에도 ISE 같은 그런 이과가 있죠. 이공계가. 그런 데들은 뭐 나노공학이나 뭐 이런 데 하는 데죠. 740만 원입니다. 굉장히 비싸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는 한 학기에 한 300만 원 정도, 고려대학교는 530만 원 정도, 연세대학교는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그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게 요즘 등록금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나라가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져서 이걸 다 내는 건 아니죠. 그래서 국가장학금이라는 게 학생들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가장학금은 얼마를 주는가 제가 이제 살펴봤더니 소득이 아주 어려운 그런 기초 차상위 구간은 전액을 등록금 전액을 이제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소득이 낮은 어떤 집안의 그런 학생들은 최대 1년간 570만 원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학기별 285만 원에서 최대 570만 원이 되게 되는 거고, 위로 갈수록은 이제 지원이 줄어들어서 조금 서울에 집 있고 집까지도 소득으로 잡거든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거 너무 뭐 왜 우리는 해당이 안 되지? 이런 집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좀 상위 계층으로 갈수록은 국가장학금은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예전 부모님 세대 생각하면 이것도 대단한 사회 발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이 좀 저소득이라면 한 학기 정도의 등록금은 국가로부터 받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런데 개인의 상황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이런 국가장학금을 좀 없이 생각을 한다면 서울대학교를 4년간 다니면 약 2,500만 원 정도의 등록금이 투자가 되는 거고요. 카이스트를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를 가게 되면 서울에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서 돈을 안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고대를 지원 없이 다닌다고 하면 4,200만 원 정도를 4년간 등록금으로만 내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과라면 요즘 학생들이 서울대랑 카이스트를 붙으면 똑같은 과는 서울대를 좀 많이 가죠. 물론 제 주변에는 이번에 서울대 자전과 카이스트를 합격했는데 카이스트 가는 그런 학생들도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는 대로 하게 되면 높공일 때는 서울대를 가고 낮공일 때는 카이스트를 가는 것으로 봐서 똑같은 조건일 때는 학생들이 2,500만 원을 내더라도 인서울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카이스트랑 고대를 합격하게 되면 그 취업이나 뭐 환경 이게 사실 다르긴 하지만 여기서는 같다고 가정을 하면 단순화시켜야 되니까 카이스트랑 고대를 붙으면 카이스트를 가는 것으로 봐서 똑같은 조건이라면 서울에서 공부하는 가치는 대전에서 공부하는 가치보다 약 3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단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가정하고 쳐내고 같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입시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는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이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번에 이제 켄텍에 합격한 사람들이 받는 그런 우수 장학금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켄텍에서 이렇게 딱 합격을 하게 되면 합격자 탭에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그런 장학금인데, 우수 장학금, 장학금이 총장 장학금도 있고 우수 장학금이 있는데 총장 장학금이 더 센 거고, 그다음에 이게 그 밑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켄텍에 이번에 합격한 학생들은, 우수 장학금 받는 학생들은 등록금 전액을 4년간 내지 않고 빵원을 내고 다니는 거죠. 그걸 3,600만 원 정도라고 잡고 있습니다. 국외 연수비를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부 재학 기간 중 국외 연수 계획서 제출 시 1,000만 원을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대박인 게요. 한 달 용돈을 50만 원씩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록금도 무료인데 용돈이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보통 대학교의 한 학기가 4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학기에 4달이면 200만 원을 용돈으로 받는 겁니다. 200만 원을 용돈으로 받게 되는 거고, 이거를 8학기를 곱하게 되면 용돈으로 현금으로 1,6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학습 기자재, 노트북 사라고 200만 원을 또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또 대박인 게 사실 등록금보다도 먹고 사는 게 제일 돈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켄텍은 역시 가장 늦게 생겼고 나주에 위치하니까 많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혜택으로 기숙사 및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러프하게 기숙사와 식비 이걸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라고 잡으면 8학기 동안 한 3,20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수장학금이라고 써 있는 것을 얼핏 계산해 보면 4년간 다니면서 9,600만 원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나라로부터 받는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거보다 더 높은 게 총장 장학금이잖아요. 총장 장학금은 그러면 아마 해외 연수나 이런 게 좀 더 다를 겁니다. 이럴 때는 거의 1억이 훨씬 넘게 되는 그런 돈을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큰 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정도도 되는데 안 올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과학기술원 대학 중에 하나인 학부가 가장 늦게 생긴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의 예를 한번 보여드리면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에 합격하면 이런 국비장학증서가 딱 합격자 우리 그 화면에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공계의 별인가 하는 커뮤니티에 가보면 그쪽 이공계가 많으니까 막 이렇게 합격했어요 하면서 이런 사진을 많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구 경북과학기술원만 하더라도 4년간 수업료가 없고요. 또 1학년 여름방학에 2달간 해외 대학에 연수를 보내주는데 그 비용을 1,000만 원을 잡고 있고요. 또 우리 켄텍처럼 매달 용돈을 주게 되는데 생활비 보조라는 명목으로 한 달에 33만 원을 생활비로 줍니다. 그것이 역시 학기 중에 4개월이 한 학기가 4개월이니까 4개월씩 8학기를 하게 되면 이 학교로부터 직접적으로 통장에 받는 용돈만 1,056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기숙사비는 내야 되더라고요. 여기는 기숙사비는 한 학기에 65만 원 정도. 와, 이것도 되게 싼 거죠, 여러분들. 인서울대학의 지방에서 인서울대학을 가게 되면 1, 2학년 때는 기숙사를 많이 당첨이 되죠. 들어갈 수가 있는데 혹시 안 돼서 나중에 나와서 살게 되면 그때부터 정말 힘든 생활이 시작되는데 너무 주거비가 비쌉니다. 서울이 주거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아주 작은 방이더라도 학교 주변이더라도 한 달에 60만 원, 70만 원 줘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기숙사비가 2인 1실이긴 하지만 한 학기에 65만 원, 그걸 8학기 하니까 520만 원을 내는 거죠. 결국은 용돈 받는 것보다 훨씬 적은 돈을 내기 때문에 결국 내는 돈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을 오게 되면 이 인서울대학에 간 것보다 4, 5천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는 게 지금의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뭐 유니스트도 마찬가지고 G스트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현실이다. 장학금 지원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앞에서 보여드렸던 입시 커뮤니티에서 보는 시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 막 올라오죠. 고대 생명과랑 켄텍을 붙었는데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막 밑에 댓글에 붙죠. 그래도 역사가 있는 고대죠. 켄텍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 졸업생도 없는데 이렇게 고민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연고대, 서성한, 서울대 말할 것 없이 너무 좋은 대학이지만 나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 일단 전공이 내 적성에 맞는가 하고 싶은 건가 자꾸 주변에서 뭐 부전공, 복수전공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서강대처럼 좀 자유로운 대학도 물론 있겠지만 의외로 쉽지 않아요. 서울대 부전공, 복수전공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전공인가 이런 걸 따져야 되지만 만약에 그 두 군데를 합격했다면 머릿속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취업하는 것도 똑같이 잘 되고 어차피 사회에서 뭔가 혜택을 나가서 학교 이름을 냈을 때 뭐 저기 달라지는 건 차이가 없는 게 지금의 지금 목록에 있는 대학들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나는 인서울이 서울 라이프가 좋아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거면 무려 한 1억 이상의 그런 투자를 하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과연 켄텍이라는 대학을 버리면서 1억 정도를 더 써서 고대를 나왔을 때, 연대를 나왔을 때, 성균관대를 나왔을 때 그만한 리턴을 내가 가져갈 수가 있는가? 그게 쉽게 결정할 거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나는 너무 인서울 생활이 너무 좋다. 서울 꼭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럴 때는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무려 1억이라는 돈을
벌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이 연고대 성균관대를 택하는 거니 나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내 선택이 후회되지 않도록 여기에서 더 큰 부가가치를 얻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정하는 게 맞게 되는 거죠. 막 서울의 신촌 라이프 참 복잡하고 힘들고 비싸고 그런 라이프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선택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성균관대랑 유니스트랑 붙었는데 어디를 갈까요? 성균관대가 취업이 잘 되죠. 똑같이 잘 됩니다, 여러분들. 차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과기특성화대학이 더 취업이 잘 됩니다. 그런데 같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내가 유니스트의 그런 4천만 원 이상의 장학금 기회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 성균관대를 택하기로 했으니 그만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투자를 뽑아낼 자신이 있는가, 노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사실은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서울 라이프를 갖고 싶다라는 것 자체는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는 그것과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도 존중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의 취향이나 성향들을 고려해서 진로 설계를 하는 것은 되게 바람직한 일인데, 그것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설계했을 때는 좀 안타까운, 좀 아쉬운 점들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전주에 사는 학생이 꼭 자기는 서울 라이프를 살고 싶대. 이런 친구가 G스테이에 진학을 한 다음에 삼성반도체에 취업을 하게 되면, 삼성반도체는 어디 있습니까? 온양, 평택, 화성 이렇게 있는 거죠. 대부분 천안에 많이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서울 라이프를 꼭 살아보고 싶었는데 이런 진로를 선택하게 되면 평생 서울 라이프를 살아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아닌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건 함부로 말할 수가 없고 이 학생한테는 되게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이 학생은 그러면 이쪽의 진로보다는 몇 천만 원을 투자해서 인서울대학에 진학을 한 다음에 다시 천안으로 가서 살게 되면 사실은 뭐가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한테는 그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인서울대학의 경험을 몇 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고, 본인은 만족하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울산에 있는 고등학생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유니스트를 진학을 해서 포스코를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서울 생활을 꼭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진학하면 안 되는 거죠. 계속 지방에 있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역시 유니스트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천만 원을 포기하고 인서울대학에 진학해서 포스코에 취업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거나, 유니스트에서는 학부만 마치고 서울에 있는 대학원으로 가서 이때 돈이 드는 건 또 마찬가지죠. 포스코에 취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취향을 달성하려고, 만족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산에 있는 학생이 대구 경북과학기술을 진학을 해서 LG전자에 취업을 했어요. 서울에 꼭 생활하고 싶은데, 자,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을 다녀도 취업을 서울로 하면 서울 라이프를 오히려 더 즐길 수 있는 거죠. 대학생 때 즐기는 서울 라이프는 별거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한 사회인으로서 즐기는 서울 라이프는 또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진짜 문화생활 같은 것을 더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LG전자가 굉장히 이공계에서는 인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LG전자의 연구소가 마곡, 핫한 곳이죠. 요즘 서울에. 그다음에 우면동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뭐 있죠? KT, 그다음에 SK텔레콤 이런 데들이 좀 그래서 인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이 특성화대학을 다니면서 되게 돈을 절약하고 취업은 서울로 해서 또 서울 라이프를 즐기는 이 사람 취향에 맞는 그런 진로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미리 몇 천만 원을 투자해서 인서울대학을 간 다음에 LG전자 취업을 하게 되면 서울 라이프는 결국 즐기게 됐는데 굳이 일찍부터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서울 학생들은 좀 입장이 다릅니다. 서울 학생은 원래 집이니까 오히려 좀 자유롭죠. G스트를 진학해도 집이 서울이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4개월 이상은 다 방학이라 서울에 있는데, 그리고 하이닉스 가더라도 서울 학생들은 집에서 통근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서울 라이프는 그냥 여전히 사는 거지만 G스트를 진학함으로써 많은 돈을 절약하고 다녔다. 이거는 자기의 사회생활할 때 쓰이게 되는 돈이 될 수가 있고 부모님의 노후를 굉장히 보호해주는 그런 투자였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도 난 서울이 좋더라. 복잡복잡하고 너무 조용한 데는 싫고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난 그런 거 싫다.
나랑 상관없더라도 캠퍼스에 딱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뭐 이런 새로운 일들 생기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몇 천만 원 투자해서 인서울대학을 다니고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보다는 적죠 돈이. 왜? 그 거주비나 이런 것들이 부모님한테 묻혀서 적게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도 뭐 약간 적고요.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나중에 취업을 하겠다. 또 서울 학생이 켄텍을 진학을 하는데 켄텍에서 어마어마한 혜택도 받고 돈이 세이브 되는 거죠. 나중에 삼성전자 취업했지만 집이 서울이니까 통근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럴 때는 굳이 뭐 지방에 있는 과기 특성화대학이냐 인서울대학이냐 이걸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여전히 서울이 좋기 때문에 인서울대학을 가서 또 삼성전자 취업을 하고 켄텍을 진학을 해서 대학원을 서울로 와서 삼성전자 취업을 하고 이랬을 때는 서울 학생들이 서울 라이프는 달라지는 게 없는데 여기에서 뭐 서울 라이프 때문에 서울 학생들이 프리미엄을 더 주고 학교를 정하는 것은 좋은 선택은 아닐 수가 있다. 그 길이 나한테 맞는가, 내 성향이 그쪽 학교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걸 따지시는 게 훨씬 맞을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서 이제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원래 지방이든 서울이든 나는 진짜 복잡한 거 너무 싫어하고 그리고 나는 공부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조용한 데서 좀 내 사색의 시간을 많이 갖고 싶고 왜 그러냐면 이런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그렇게 비싼 등록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교들은요 수강 신청도 막 그냥 제 학기가 듣고 싶은 거 뭐 못 듣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나 그런 거 싫다.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거 들으면서 실력을 좀 쌓고 싶다. 그런 학생들은 서울이든 지방이든 상관없이 저기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 굉장히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단순히 뭐 입시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는 어디가 더 역사가 좋아요? 아직도 어디가 더 세죠? 뭐 이런 얘기가 아닌 얼마나 많은 돈을 더 투자하거나 세이브할 것인가. 그리고 그곳의 환경이 나한테 어떻게 맞을 것인가. 그리고 또 내가 어차피 대학원이나 취업을 통해서도 진로를 설계할 수가 있으니 장기적으로 어떤 길을 걷는 게 나한테는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훨씬 더 맞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요약과 시사점을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선택 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개인적 성향과 적성이다.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는데 그때 고려해야 되는 게 경제적 상황이다. 그죠?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얻는 것,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투자돼야 되는 것 이런 것도 좀 정확히 알고 고려했으면 좋겠다. 왜? 앞에 말한 서연고, 서성한, 그다음에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스트 계열, 켄텍 이런 대학들은 다 똑같이 좋은 대학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경제적 상황을 평가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서울 라이프는 실제보다 과대평가되어 있다. 그것도 뭐 취향이라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생활은 아닌 거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직장 생활이나 취업 이후에 서울 라이프를 꿈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제 말들이 집이 돈이 아주 많거나 그다음에 전액장학금을 받거나 이랬을 때는 좀 선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한양대에서 전액장학금을 주겠대 4년간. 그러면 과학이 특성화대학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등록금이 제로가 되는 거니까. 이럴 때는 나는 그러면 인서울에서 좀 더 경험을 쌓겠다 하는 선택은 되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꾸 인서울 라이프, 서울 라이프 얘기를 할 때 신촌 라이프, 홍대 라이프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 그거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그거 하려고 몇 천만 원 투자하는 것보다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나만의 무기를 갈고 닦는 시기가 대학이기 때문에 내가 몇 천만 원의 기회를 버리고 이 학교를 택한 거니까 그거를 뽑을 생각을 하고 열심히 자기 실력 향상에 매진하는 게 중요하게 되게 되는 거고요. 특히 이공계는 그 사람의 연구 실적, 논문 이런 거 가지고 나중에 평가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높이시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설명드릴 수가 있고 특히 강남에서 시대인재에서 재수를 했다면 시대인재가 한 5천만 원 들죠. 이미 아주 비싼 대학에서 4년간 등록금을 다 쓴 겁니다. 그죠? 이걸 부모님들이 다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대인재 같은 그런 비싼 학원에서 1년을 다녀서 4, 5천만 원을 쓴 다음에 켄텍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서울이 좋다라고 해서 여기 다른 대학을 좀 인서울 대학을 택했을 때는 거의 4천 플러스 그다음에 1억 넘는 기회비용 이런 것들을 지금 더 쓰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더 열심히 해서 빨리 그것도 취향이니까 존중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진로를 잘 선택하고 다음 진로 잘 선택한 걸로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본인도 행복하고 이런 걸 좀 계획하는 게 좀 성인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과학기술 특성화대학과 인서울대학을 고민할 때 경제적 가치까지 넣어서 고민하는 거, 본인의 삶의 방식 취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진로 설계를 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